사람들이 나으리를 피한대요. 호롬이 집안과는 거래하기 꺼려한다고. 요즘 세상은 체면이 중요하다고들 하더군요. 체면이 곧 힘이라고. 상도야, 어미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마. 정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냐? 어머니,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복수하는 어미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버려진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나는 내 어미가 아니다. 그리고 너도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나를 버렸듯 모든 것이 너를 버릴 것이다. 한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불리던 그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성부 외곽의 작은 마을. 낡은 기와집 한 채가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윤씨 부인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어린 아들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5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는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도 전에 윤씨 부인은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누더기 같은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도야, 잘 자거라. 어미가 다녀올게. 작은 방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윤씨 부인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주막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막에 도착하면 곧바로 불을 지피고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윤씨 부인, 오늘도 일찍 오셨구려.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예,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요. 윤씨 부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큰 솥에 쌀을 씻어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었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밥 한 그릇. 곧 나갑니다. 윤씨 부인은 부지런히 밥을 퍼서 날랐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더 바빴습니다. 장터에 나가는 사람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상인들로 주막은 북적였습니다. 아줌마, 이 밥 좀 더 주시오. 막걸리 한 사발 더. 윤씨 부인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밥을 짓고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또 밥을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주막 일이 끝났습니다. 주막 주인이 그녀에게 동전 몇 푼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소. 고맙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동전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한 푼 한 푼이 아들의 미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작은 장터에 들렀습니다. 가장 싼 1,000조각을 샀습니다. 오늘 밤 바느질할 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 윤상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10살 된 상도가 달려왔습니다. 상도야, 오늘 서당에서는 무엇을 배웠느냐? 천자문을 더 배웠어요. 선생님께서 제가 총명하다고 칭찬하셨어요. 윤씨 부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어서 들어가자. 좁은 방 안에는 낮은 밥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남은 보리밥과 된장찌개를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고기가 없네요. 오늘은 어미가 고기를 구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상도는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밥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윤 씨 부인의 진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을 하나 밝히고 낮에 산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상도야, 어서 자거라. 내일 서당에 가야 하지 않느냐? 어머니는요? 어미는 조금 있다 잘 것이다. 상도가 잠든 후 윤 씨 부인은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주막일로 바느질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끔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12시가 되어서야 윤 씨 부인은 바느질을 끝냈습니다. 눈은 침침했지만 작은 옷 한 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팔면 또 몇 푼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삶이 1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상도는 점점 자랐습니다. 10살, 12살, 15살, 그리고 20살이 되었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온 상도는 제일 먼저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물을 길어오겠습니다. 아니다, 상도야. 내가 공부에 지쳤을 텐데.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야지요. 상도는 물동이를 메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길, 그의 어깨는 굳건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바빴습니다. 상도는 나무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나무를 많이 구했습니다. 이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고맙구나, 상도야. 어느 추운 겨울밤, 윤 씨 부인이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상도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상도야, 괜찮다. 어서 자거라.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신데 제가 어찌 잠을 자겠습니까? 상도는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윤 씨 부인의 기침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상도야, 내가 이렇게까지. 어머니, 저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집 윤상도 참 효자로구만. 그래, 호러미를 그렇게 극진히 모시는 아들이 어디 있겠나. 저 아이는 나중에 크게 될 것이야. 윤상도의 효성은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진심에서 우러난 효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상도가 잠든 후 그녀는 허리춤에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토지 문건이었습니다. 20년 전 젊은 윤 씨 부인은 주막 주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 테라방 근처의 땅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데 관심 있소.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한 성이 커지면 땅값이 오를 것이라 하오. 당시 윤 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사겠습니다. 그날 윤 씨 부인은 모아둔 전 재산을 털어 작은 땅 한 떼기를 샀습니다. 그 후로 5년마다 그녀는 또 땅을 샀습니다. 주막일로 번 돈, 바느질로 번 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성이 확장되면서 테라방 일대가 번화가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산 땅에 갇히는 백배로 뛰었습니다. 상인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 땅을 팔 생각이 없으신지요? 하지만 윤 씨 부인은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땅에 건물을 짓고 세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마님, 이번 달 수익이 또 늘었습니다. 상단 관리인이 밤늦게 찾아와 장부를 보고했습니다. 수고했소. 하지만 절대 상도가 알면 안 돼요. 하지만 주인마님, 왜 숨기십니까? 아드님께 알려주시면. 아니요. 상도는 아직 어리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학문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윤 씨 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상도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오. 가난 속에서도 효를 실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오. 주인마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상도가 30이 되면 그때 모든 것을 물려줄 것이오. 그때까지는 내가 가난한 호러미로 남겠소. 윤 씨 부인은 문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상도야, 언젠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마. 내가 진정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러나 그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윤상도가 20살이 되던 봄날 중매쟁이 박 씨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윤 씨 부인, 좋은 소식이 있어 왔습니다. 박 씨는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소식인지요? 아드님께 좋은 혼처를 구했습니다. 중인 집안의 교수인데 재물도 넉넉하고 인물도 단정하답니다. 윤 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중인 집안이라니 우리 같은 처지에 과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최 씨 댁에서 먼저 청해온 혼담입니다. 아드님의 효성이 한성에 소문났기 때문이지요. 박 씨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최 씨 댁 교수는 올해 20입니다. 글도 알고 예의범절도 갖추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드님 같은 효자를 남편으로 맡고 싶어 한답니다. 윤 씨 부인은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이런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윤 씨 부인은 승낙했습니다. 며칠 후 윤상도는 최 씨 댁을 방문했습니다. 최 씨 댁은 한성 안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부터가 윤상도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인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윤상도는 사랑채로 안내받았습니다. 정갈하게 꾸며진 방, 비단 방서, 화려한 병풍, 값비싼 가구들. 윤상도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윤나으리께서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20의 최 씨 부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분홍빛 한복을 입었고 머리에는 비녀가 반짝였습니다. 얼굴은 달처럼 희고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윤나으리, 소문으로만 듣던 효자를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도 고왔습니다. 마치 꾀꼬리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윤상도는 긴장했습니다. 효자라는 말을 들으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다만 자식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찌 그런 도리를 하는 이가 많겠습니까? 나으리께서는 분명 훌륭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공손히 절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윤상도는 그 순간 반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눈 깊은 곳에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효자. 딱 좋아. 이런 남자는 조종하기 쉽지. 최 씨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효자라는 평판을 이용하면 내가 한성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어. 그리고 저 호러미만 제거하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운 미소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혼례가 가까워지자 최 씨 부인은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말 그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는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래. 최 씨 부인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미쳤구나. 중인 집안 딸이 왜 그런 천한 집으로. 천하지 않아. 윤상도는 효자로 소문났어. 그 평판이 얼마나 값진지 알아? 내가 그 효자의 아내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현숙한 며느리라고 칭찬할 거야. 그래서 그걸로 한성의 양반 부인들 사이에 끼어들 수 있어. 지금은 중인이지만 평판을 쌓으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호럼이잖아. 그 늙은이 모시기 힘들 텐데. 최 씨 부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시기는 무슨. 제거할 거야. 뭐. 시어머니는 그냥 장애물이야. 조금만 손을 쓰면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남편도 바보 같은 효자니까 눈물 몇 방울이면 다 넘어가. 친구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너 정말 무섭구나. 이 세상은 냉정해. 착한 척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영리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최 씨 부인은 잔을 비웠습니다. 잘 봐. 1년 안에 그 호러미를 내쫓고 그 집을 내 것으로 만들 테니까. 혼례 날이 왔습니다. 화려한 가마, 풍악 소리, 많은 하객들. 윤상도의 작은 집이 이렇게 화려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드님 장가 보내시니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편히 쉬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말에 윤 씨 부인은 쓰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왠지 불안하구나. 혼례 첫날 밤 신방에서 윤상도가 말했습니다. 부인, 내일 아침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함께 가시지요. 그 순간 최 씨 부인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듯이. 나으리.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상도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제부터는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최 씨 부인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호러미 하나 모시고 사시던 분이 저 같은 중인 교수를 얻으셨으니 누가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할까요? 윤상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부인, 이건 농담이시지요? 농담. 최 씨 부인은 돌아서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진담만 합니다. 나으리. 앞으로 잘 지켜보세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부인. 윤상도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비록 가난하지만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은 용납할 수 없소. 최 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으리, 화내지 마세요.
그녀는 다시 온화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가면을 다시 쓴 것처럼. 제가 잘못 말했나 봅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윤상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정말 피곤해서 그런 건가? 됐습니다. 주무시지요. 그날 밤 윤상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콜레 때문에 피곤했겠지.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콜레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시어머니께 공손했고 남편에게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 부인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척하면서 말입니다. 늙은이가 밥맛이 없다고 했지. 그럼 특별한 맛을 보여드려야겠네. 그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모래를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인의 밥그릇에 몰래 섞었습니다. 이 정도면 씹히겠지.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님, 진지 드세요. 최 씨 부인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고맙구나. 윤 씨 부인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서 뭉툭하고 무언가 씹혔습니다. 이게 모래. 윤 씨 부인은 조용히 밥을 뱉어냈습니다. 물을 마시며 입안을 헹궜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놀랄 거야. 하지만 말하지 못하겠지.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하면 아들이 뭐라 하겠어. 며칠 후 밤에 최 씨 부인은 윤 씨 부인의 방을 뒤졌습니다. 이 낡은 방에 뭐가 있을까? 그녀는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들, 낡은 이불. 그때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상자를 열자 은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은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재산인가 보네. 저 늙은이에게 은이라니. 최 씨 부인은 비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윤 씨 부인이 찾았습니다. 상도야, 내 아버지가 주신 은비녀를 본 적 있니? 은비녀요? 보지 못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윤상도가 방을 뒤졌지만 비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못 찾았습니다. 어디 두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윤 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구나. 늙은이 정신이 없어서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뒤에서 듣고 있던 최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고맙구나. 최 씨 부인은 방으로 돌아가며 작게 웃었습니다. 스스로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1단계 성공. 다음 날, 최 씨 부인은 우물가로 갔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윤씨 댁 며느리 아닌가? 혼례 후 처음 보네. 어서 오세요. 최 씨 부인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시댁 생활은 어떠신가? 한 안악이 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왜?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최 씨 부인은 더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안악들의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말해봐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시어머님께서 요즘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이상한 행동. 밤에 헛것을 보신다고 하시고,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세요. 방금 두신 것도 어디 뒀는지 모르신다고. 안악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드시니 그러시나 보네. 최 씨 부인은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쯧쯧, 그 착한 며느리가 고생이 많겠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윤 씨 부인이 늙어서 정신이 이상해진다더라. 그래, 그 며느리가 고생이 많겠네. 윤 씨 부인은 장터에서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가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고. 한편 최 씨 부인은 밤마다 윤상도를 조종했습니다. 나으리, 오늘 장터에 갔었어요. 그래요? 뭐 사셨소?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윤상도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호러미를 모시고 사는 집이라고. 장사도 안 될 거라고. 그게 무슨. 윤상도가 화를 내려 했지만 최 씨 부인이 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아니요. 정확히 무슨 말을 했소? 사람들이 나으리를 피한대요. 호러미 집안과는 거래하기 꺼려한다고. 최 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체면이 중요하다고들 하더군요. 체면이 곧 힘이라고. 체면. 윤상도는 처음으로 그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으리, 제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알겠소. 윤상도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며칠 후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으리, 오늘도 사람들이. 일주일 후 또. 나으리, 장터에서. 한 달이 지나자 윤상도는 지쳤습니다. 그만하시오. 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얘기는 그만하시오. 최 씨 부인은 즉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나으리, 저는 다만 나으리를 걱정해서. 미안하오. 제가 흥분했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최 씨 부인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저 나으리의 앞날을 생각했을 뿐인데,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됐습니다. 주무시지요. 윤상도는 돌아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최 씨 부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체면, 사람들의 시선, 호러미.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윤상도가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친구 윤상도 아닌가. 근처에서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맞아. 호러미 모시고 산다던데. 장사가 잘 될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던데. 윤상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윤상도는 달랐습니다. 윤 씨 부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상도야, 오늘은 장사가 잘 됐느냐? 예, 어머니. 대답은 짧았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구나.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피곤할 뿐입니다. 그럼 방에 가서 쉬거라. 내가 약차를 끓여줄게. 괜찮습니다. 윤상도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빈마루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시렸습니다. 그날 밤 윤 씨 부인이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예전 같으면 윤상도가 즉시 달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방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최 씨 부인이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어머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기침쯤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리고 최 씨 부인은 윤상도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이요. 윤상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다면 정말 기쁜 일이요. 하지만 나으리, 최 씨 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이요? 무당한테 들었는데 노인과 같이 살면 아이한테 안 좋은 기운이 전해진다고 해요. 특히 과부의 기운은. 윤상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최 씨 부인은 배를 감쌌습니다. 윤상도는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에 대한 걱정이 엇갈렸습니다. 며칠 후 윤 씨 부인이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상도야, 약이 어디 갔느냐? 윤상도가 급히 약을 찾았습니다. 부인, 어머니 약이 어디 있소? 최 씨 부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이요? 어디 뒀더라? 제가 치우다가 어디 놨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빨리 찾아야 하오. 찾아보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찾는 척했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약을 버린 상태였습니다. 뒷마당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여기 뒀던 것 같은데. 결국 윤상도는 밤에 약방에 달려가 새 약을 구해야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창밖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스며들게 하는 거야. 독이 퍼지듯이. 혼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한성의 중인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인들아, 집안을 깨끗이 치워라. 먼지 하나 없어야 한다. 음식은 최고급으로 준비하라. 장터에서 가장 좋은 것만 사오너라. 최 씨 부인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윤상도가 물었습니다. 부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니요? 나으리, 이것이 바로 체면입니다. 한 번 만든 인상은 평생 갑니다. 우리가 한성의 중인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요. 윤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는 최 씨 부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나으리, 오랜만입니다. 부인, 소문대로 아름다우시군요. 중인 관리, 상인 유지들. 한성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집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음식상은 산의 진미로 가득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 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님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상도야, 내가 손님들께 인사를.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윤 씨 부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머님은 안채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 씨 부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이 집 어른인데 손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최 씨 부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 시선이 좋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시선. 호럼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습니다. 오늘은 나으리의 체면을 세워드려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어머님께서 나오시면. 최 씨 부인은 말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나오면 우리 체면이 깎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도야.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며 윤상도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만은 부인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순간 윤 씨 부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20년간 밤낮으로 일하며 키운 아들. 물동이를 날라주겠다던 아들. 밤새 곁을 지켜주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래.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알겠다. 그녀는 천천히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처음으로 늙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손님들과 담소가 이어졌습니다. 윤나으리 부인께서 참으로 현숙하시오. 과찬이십니다. 윤상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집안도 깔끔하고 음식 솜씨도 일품이시구려. 복 받으셨소. 최 씨 부인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들께서 좋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손님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안 계시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상도와 최 씨 부인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편찮으셔서 안채에서 쉬고 계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쾌차하시길 빕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안채에서는 윤 씨 부인이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즐거운 대화 소리. 그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 짐이 되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라도 내면 저 손님들이 들을 것이다. 상도에게 더 큰 체면, 손상을 줄 것이다. 그녀는 이불로 얼굴을 덮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윤상도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췄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최 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나으리,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기뻐하셔야죠. 부인, 오늘 일이 마음에 걸리오. 무슨 일이요? 어머니를
최 씨 부인은 윤상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어머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나으리의 체면이 서면 어머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어머님도 나으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나으리의 성공을 원하실 거예요. 최 씨 부인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나으리. 예.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예요. 결단.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게 하면 어떨까요? 요양을 하시면서. 윤상도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머님을 위한 길일 수도 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친구들을 몰래 불러 모았습니다. 주막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축하해. 드디어 그 늙은이를 한 방 먹였구나. 친구들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이지. 최 씨 부인이 웃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곧 그 늙은이를 산속에 버릴 거야. 뭐, 정말. 그래. 남편은 이미 내 손 안에 있어. 눈물 몇 방울에 임신 연기만 하면 뭐든지 시킬 수 있어.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남자를 조종하니? 남자들은 바보야. 특히 착한 남자들은 더 쉬워. 죄책감만 자극하면 돼. 최 씨 부인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곧 그 집 재산도 내 것이 될 거야. 재산. 그 가난한 집에 무슨 재산이 있어.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집도 있고 땅도 조금 있다고 들었어. 그것도 다 내 거지. 여인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를. 며칠 후 윤상도는 말 한 피를 끌고 집에 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간단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 몇 벌, 낡은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따리를 묶으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녀의 허리춤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20년간 모은 토지 문건이 든 주머니였습니다. 윤상도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습니까? 그래. 제가 짐을 들겠습니다. 윤 씨 부인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들마. 이제 내 손을 빌릴 일도 없을 것 같구나. 윤상도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 밖에는 최 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어머님, 산속이 좋으실 거예요. 공기도 맑고 물도 맑고. 윤 씨 부인은 최 씨 부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을 아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세 사람은 산 위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윤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상도야, 얼마나 더 가야 하느냐?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 길, 사람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것 같구나. 정말 여기가 요양지냐? 윤상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자락, 허물어져 가는 폐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문은 삐걱거렸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입니다. 윤 씨 부인은 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요양지란 말이냐? 여긴 공기가 맑습니다. 요양하시기엔 좋습니다. 윤상도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 공기는 정말 맑구나. 윤씨 부인은 폐가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상도야. 예, 어머니. 어미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마. 정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냐? 윤상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어머니께서도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윤씨 부인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편하면 그것으로 됐다. 윤상도는 그 말을 용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쉽게 어미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며칠 후에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알아서 할 수 있다. 윤상도와 최씨 부인은 말을 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나으리, 잘하셨어요. 최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말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관속이 급히 말을 달려왔습니다. 윤상도 나으리이십니까? 그렇소. 무슨 일이요? 관속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급히 전할 말씀이 있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방금 나으리께서 남기고 온 노파는 관속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테라방 대상단의 실주인이십니다. 뭐라 하셨소? 윤상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씨 부인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테라방 일대 토지를 매입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상단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럴 리가. 어머니께서 가난한 한성부에서도 그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한성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십니다. 최씨 부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 늙은이가 부자였다고 관속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씨 부인께서 상단 관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무슨 말씀을? 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는 체면을 선택했고 나는 삶을 선택했다. 내가 모은 재산은 단 한 푼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윤상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거상이었다니. 그리고 관속이 덧붙였습니다. 윤씨 부인께서는 한성부의 나으리의 폐륜 행위를 고발하셨습니다. 노모를 산속에 유기한 죄목입니다. 아니요, 저는 관속은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최씨 부인이 윤상도를 붙잡았습니다. 나으리, 당장 어머님을 모셔와야 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윤상도는 최씨 부인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체면, 그 체면이 대체 무엇이오? 나으리, 어머니를 찾으러 갑니다. 윤상도는 말을 돌려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었다고? 그럼 내가 바보였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젠장,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 늙은이가 부자였다니.
한편 폐가에 홀로 남은 윤 씨 부인. 그녀는 허리춤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토지 문건들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20년을 이 아이를 위해 모았건만 눈물이 문건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 푼, 두 푼, 밤낮으로 일하며 모았건만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울고 나서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다. 윤 씨 부인은 일어섰습니다. 우는 것은 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나는 윤 씨 상단의 주인이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단이 담겼습니다. 상도야, 최 씨야. 윤 씨 부인은 문건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버려진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그녀는 폐가를 나섰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마. 이곳에 내 약함을 묻는다. 윤 씨 부인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복수하는 어미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굳건하고 당당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상도가 폐가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어머니. 빈 폐가 안을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쪽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상도야, 나는 내 곁을 떠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떠나 있었다. 내가 나를 처음 피하기 시작했을 때, 내 눈빛에서 나를 지웠을 때, 그때 나는 이미 내 어미가 아니었다. 내가 오늘 나를 이곳에 둔 것은 그저 마지막 확인일 뿐이었다. 착함은 지켜내지 않으면 언젠가 배신이 된다. 내가 나를 버린 것처럼 언젠가 누군가 너를 버릴 것이다. 이제 나는 내 삶으로 돌아간다. 내가 모르던 나의 삶으로. 잘 살 거라, 상도야.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어미가 아니다. 윤 씨. 윤상도는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밤새 폐가에서 울었습니다. 며칠 후 테라방 윤씨 상단. 큰 건물 2층 회의실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인 마님께서 오십니다. 관리인들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가난한 호러미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한복을 입었고 머리에는 금비녀가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앉으시오. 윤씨 부인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주인 마님, 그동안 숨어 계셨는데 이제 정체를 드러내시는 겁니까? 그렇소. 이제 숨을 필요가 없소. 윤씨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윤상도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몰수하시오. 주인마님,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증여하지 않으셨는데. 바로 그것이오. 나는 한 푼도 그에게 준 적이 없소. 따라서 그는 아무 권리도 없소. 관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성부의 윤상도의 폐륜 행위를 정식으로 고발하시오. 증인은 충분하오. 나를 산에 버리는 것을 본 나무꾼 마을 사람들. 알겠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는. 윤 씨 부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독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소.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최 씨가 나를 학대한 모든 증거요. 밥에 모래를 넣은 것, 약을 숨긴 것, 내 물건을 훔친 것,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모두 증인과 증거가 있소. 관리인이 놀랐습니다. 주인마님, 이 모든 것을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소. 다만, 참고 있었을 뿐이요. 윤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제 정신을 차리길 바라며. 하지만 곧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요. 최 씨를 한성부에 고발하시오. 죄목은 시어머니 학대, 절도, 명예훼손, 사기, 거짓 임신으로 남편을 기만한 죄까지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윤상도가 상단문 앞에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상도예요. 제발 한 번만. 상단 2층 윤 씨 부인은 창가에 섰습니다. 주인마님, 정말 내보내시겠습니까? 잠깐. 윤 씨 부인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상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윤상도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윤상도. 윤 씨 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나는 내 어미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발, 듣거라. 내가 너에게 내리는 저주다. 윤 씨 부인은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듯 모든 것이 너를 버릴 것이다. 내가 나에게 준 고통을 100배로 받을 것이다. 어머니, 내가 체면을 선택했으니 그 체면이 너를 목 졸라 죽일 것이다. 내가 사람들 눈을 중히 여겼으니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할 것이다.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산속에 버렸으니 너는 거리에서 버려질 것이다. 이것이 어미의 마지막 말이다. 그렇게 말하곤 윤 씨 부인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상도는 그 자리에 무너져 울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성부 관아. 최 씨 부인이 포졸들에게 끌려왔습니다. 놓아요. 나를 왜 잡는 거예요? 최 씨, 내게는 여러 죄목이 있다. 관리가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시어머니를 학대한 죄. 둘째, 시어머니의 재물을 훔친 절도죄. 셋째, 거짓 소문을 퍼뜨린 명예훼손죄.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목의 고발인은 윤 씨 부인이다. 그 늙은이가. 입 조심해라. 윤 씨 부인은 테라방 대상단의 주인이시다. 내가 감히.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너는 곤장 50대와 함께 한성부에서 추방된다. 며칠 후 최 씨 부인은 곤장을 맞았습니다. 하나, 둘, 셋. 매 한 대 한 대가 그녀의 등을 때렸습니다. 48, 49, 50. 최 씨 부인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한성부 전역에 최 씨의 악행을 공개했습니다. 곳곳에 방이 붙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남편을 속인 악녀 최 씨를 조심하시오. 최 씨 부인이 혼처를 찾아다녔지만 어딜 가도 문전박대였습니다. 최 씨 댁딸, 그 악독한 여자, 절대 안 됩니다. 윤 씨 부인은 관리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최 씨 친정집에 빚 독촉을 시작하시오. 주인마님께서 빌려주신 그 돈 말입니까? 그렇소.
1년 전에 일부러 큰 돈을 빌려준 것이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1년치 이자를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지. 당장 갚으라고 독촉하시오. 며칠 후 최 씨 부인은 친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다 내 때문이다. 나가. 최 씨 부인은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한 달 후 거리를 헤매던 최 씨 부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아름답던 얼굴은 이제 헬쑥했습니다. 누가 좀 밥 한 끼만.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갔습니다. 저 여자 최 씨 아닌가? 맞아. 시어머니 학대한 그 여자. 쯧쯧, 엇보지 뭐. 바로 그때 화려한 가마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가마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화려한 비단 한복을 입은 노년의 여인. 윤 씨 부인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윤 씨 부인은 찬찬히 최 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씨. 윤 씨 부인. 보거라. 이것이 내가 바라던 모습이냐? 윤 씨 부인은 자신의 화려한 옷을 가리켰습니다. 너는 나를 가난한 호럼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지. 나를 제거할 장애물이라 생각했지. 저는. 하지만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재산을 모았고, 내가 말을 배울 때 나는 이미 상단을 운영했다. 윤 씨 부인은 몸을 숙여 최 씨 부인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 아니냐? 시어머니가 거리에 나앉은 모습 말이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살려달라고? 윤 씨 부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오래오래 살기를 바란다. 바로 이 모습으로. 내가 나에게 원했던 그 모습으로 말이다. 윤 씨 부인은 은자 한 양을 최 씨 부인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으로 밥이나 사 먹어라.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윤 씨 부인. 제발. 그리고 명심해라. 윤 씨 부인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은 내가 나에게 준 고통의 100분의 1도 안 된다. 앞으로 내 평생이 이 고통의 연속이길 바란다. 내가 독사로 살았으니 독사로 죽거라. 윤 씨 부인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상도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방 안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떠납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기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대가 사라졌으니 머물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신도 거짓이었습니다. 나으리를 조종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효자였지만 결국 바보였습니다. 어머님도 재산도 저도 모두 잃으셨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최 씨. 윤상도는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모두 떠났구나.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윤상도 아닌가? 맞아.
코러미를 산속에 버린 폐류나. 어미가 거상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버렸다더군. 바보 같으니. 아내도 떠났다던데. 윤상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누추한 방에 앉아있던 윤상도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상도야, 이것이 내 어미의 마지막 편지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에게 한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단지 그 선택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내가 지금 겪는 모든 고통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이 만든 결과다. 최 씨가 너를 버린 것도 내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본성이었다. 나는 단지 그 본성이 드러나게 만들었을 뿐이다.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는 것도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 내가 폐륜을 저질렀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내가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내 복수가 아니다. 애초에 내 것이었던 재산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너를 내버려 뒀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산다. 내가 없는 행복한 삶을 말이다. 너는 끝까지 착하지 못한 효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치를 대가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나에게 너는 이미 죽은 자식이다. 윤상도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나를 내버려 두셨을 뿐.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구나.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5년 후, 윤 씨 부인의 상단은 한성 최대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테라방 대로변에 세워진 3층 건물. 윤 씨 상단이라는 큰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단 안은 분주했습니다. 관리인들이 장부를 정리하고 상인들이 물건을 나르고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층 주인 방. 윤 씨 부인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한복, 금비녀, 옥팔찌. 그녀는 이제 완전한 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인 마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인가? 고아원 원장이십니다. 들어오시라 하게 백발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윤 씨 부인,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시오. 무슨 일로 오셨소? 부인께서 찾으시던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10살쯤 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총명해 보이는 눈빛, 단정한 옷차림. 인사드려라. 소년이 공손히 절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께 인사드립니다. 윤 씨 부인은 소년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이제부터 너는 윤정도인 전다오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예, 어머니. 명심해라. 효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 지켜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 가르침 명심하겠습니다. 윤 씨 부인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상도야, 넌 내 아들이 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버렸지.
이제 이 아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창밖을 보니 멀리서 한 남자가 상단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거지. 윤상도였습니다. 저기가 어머니의 상단.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상단 안에서는 윤 씨 부인이 세 아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윤상도가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낡은 주막. 구석 자리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노인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효자와 호러미 그리고 독사 같은 며느리 이야기를 하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 한성부 외곽에 호러미와 효자 아들이 살았다네. 아들의 효성은 지극했고 어미는 그런 아들을 사랑했지. 노인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맞았는데 그 며느리가 독사같이 악독했다네. 겉으로는 고운 말씨에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를 죽이려 들었지. 며느리는 밥에 모래를 넣고 약을 숨기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네. 그리고 남편을 조종해서 결국 어미를 산속에 버리게 만들었지.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호러미는 사실 거상이었다네. 20년간 몰래 재산을 모아 큰 상단의 주인이었지. 어머, 아들이 어미를 버린 10걸음 후에 그 사실이 밝혀졌다네. 그래서 그 아들과 며느리는 어찌 되었나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걸 잃고 거지가 되었고 며느리도 거리를 헤맨다네. 둘 다 자업자득이지. 그리고 어미는 새 아들을 얻어 행복하게 살았다네.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한 것이지. 노인은 술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윤상도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다. 다만 끝까지 착하지 못했을 뿐이다. 최 씨 부인은 처음부터 독사였다. 그리고 윤 씨 부인은 가장 지혜로운 복수를 했다라고. 구석에 앉아있던 윤상도는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술잔을 떨어뜨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 한쪽에서는 윤상도가 비틀거리며 걸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 씨 부인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나으리.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빗속에서 윤상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착함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구나. 끝까지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작은 서당. 한 노인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오늘은 효에 대해 배워보자꾸나. 네, 선생님. 효란 무엇일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거요. 그래, 맞다. 하지만 그뿐일까? 선생이 너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노인은 윤상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윤상도는 끝까지 후회하며 살았단다. 선생님, 윤상도는 나쁜 사람이었나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끝까지 착하지 못했지. 효도는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지켜내는 것이란다. 그럼 최 씨는요? 최 씨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어. 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속이 썩으면 결국 드러나는 법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밤,
어느 집 등불 아래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윤 씨 부인은 어떻게 그렇게 강했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약할 때는 참았지만 강할 때는 용서하지 않았단다. 복수는 나쁜 거 아니에요. 복수도 여러 가지란다. 직접 손을 쓰는 것은 나쁜 복수지. 하지만 윤 씨 부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저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지.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 씨 부인은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는 거야.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새 아들을 얻어 행복하게 살았지. 그게 진짜 복수였구나. 그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수란다. 등불이 천천히 꺼져갑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집니다. 착함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 겉모습에 속지 말고 사람의 본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교훈과 함께 등불 아래 사연,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